지금 리플 단기 고점이 나온 건 맞습니다. 당분간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여전히 큰 그림에서의 상승 시나리오는 현재 진행형이고 리플은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15,000원이라는 가격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리플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고점을 만들 때 제가 이 부분에서 강세 삼각형이 출현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텔레그램 방에 제가 22일 날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 추세선까지 떨어질 겁니다.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뭐 고점이며 저점이며 올 초부터 정말로 이렇게 정직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였죠. 모두가 리플 막 가자를 외치던 그때 저는 5,000원 근처에서는 수익 실현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고점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2,440원 구간에서 저점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또 6월 중순에는 어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원하는 물량을 다 담지 못했다고 최대 2,700원까지 하락이 예상되니까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여기서 더 담으시면 된다 이렇게도 분석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올 때마다 리플은 신규나 추가로 매수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지금 제 분석만 참고하셔도 리플 하나만큼은 전문 트레이더 못지않게 매매하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아직 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다가 제가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멤버십이니 구독료니 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저는 단지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면 충분합니다. 자, 리플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분간은 상당히 지루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면 이게 공포가 되지만 알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바이낸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낸스 리플 1시간 차트고요.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리플이 하락할 걸 미리 알았냐면요. 자, 여기 고점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전에 조정 모습이 강세 삼각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강세 삼각형이 출현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고점이나 저점은 대부분이 당분간 깨지지 않는 자리가 됩니다. 자, 이런 강세 삼각형 ABCDE로 진행이 되죠. 이런 강세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추세 방향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요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올라가려는 힘이 크니까 B파와 D파가 길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분출 범위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삼각형 내부 파동 중에 가장 긴 파동 여기선 B파겠죠. 요 B파 길이를 E파 종점에다가 갖다 대면 B파 길이의 161.8%는 넘어서게 분출을 하고 261.8% 여기는 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분출 범위가 200%를 넘기게 되면 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중요한 고점이나 저점이 나타날 것에 대해 보다 강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자, 그런데 지난 비트코인 109K 고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리플 차트도 보면 200%는 안 넘겼어요. 그죠? 자, 요 라인을 안 넘기고 고점이 만들어져서 지금 다행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요 자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이 고점이 200%를 안 넘겼기 때문에 이미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좀 시간은 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요 사진을 보시면 더 이제 강세 삼각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강세 삼각형이 이제 한 단계 더 큰 파동에서는 전체의 38.2% 되돌림 위치가 딱 여기 이파 종점 위치다. 여기에 형성이 된다고 되어 있죠. 차트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피보나치를 쟀을 때 정확히 삼각형의 종점 여기가 38.2% 되돌림 위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 채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점 구간에서 일부 물량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리플을 더 담을지만 기다렸다가 개수만 늘리면 되겠죠. 자, 제가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에 공유 드렸던 대로 여기 지금 보이는 파란 가로줄 있죠. 여기가 상당히 강력한 지지 구간입니다. 자, 요새 그 업비트 차트 모양이 영 이상해가지고 원화 가격은 제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만 대응을 해드리지만 여기를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800원 근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더 내려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튕기다가 이래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 빨간색 박스 쳐놓은 구간
구간 여기를 지금 여기서는 살짝 안 닿고 내려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A, B, C로 올라왔다가 재차 하락하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직 요 구간까지 상승 후에 하락하는 관점도 유효한 상황이고요. 자, 밑에 보면 요 박스 쳐놨죠. 초록색으로. 여기선 제가 적극 매수를 권장드리는 가격이다 라고 올려드렸는데 대략적으로 한 3,500원에서 700원 구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화 가격 변동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가격 확인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시장에 들어와 있는 테더로 가격이 받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트코인이고 리플이고 지금 상당히 악재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매도세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서 최대 여기 이제 장기 채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 라인까지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리플은 뭐 어디까지 내리던 1차 목표가인 15,000원 구간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봉상에서 아직도 상승 추세가 강력하기 때문인데요. 리플은 그러니까 꾸준히 내릴 때마다 조금씩 더 담아가셔도 걱정이 없는 몇 안 되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차트에 조금씩 힌트가 생길 때마다 텔레그램 채널에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플은 단기 투자에 적합한 코인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진정한 부를 가져다줄 얼마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꾸준히 제 영상 보시면서 텔레그램 채널에서 같이 대응하시면서 물량을 늘려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꿈만 같았던 경제적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여전히 미중 관세 문제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가는 소식들을 조금 접하다 보니까 트럼프 1기 때나 바이든 때와는 다르게 왠지 이번에는 결과가 괜찮게 도출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경력직 대통령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이랑 중국이 이제 스톡홀름에서 만났죠. 그래서 스톡홀름 협상의 결과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공개가 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의 안건이었던 구리 관세 50%에 사인하는 뉴스가 이제 드디어 터졌습니다. 원자재, 그 중에서도 구리 가격은 시장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죠. 자, 우스갯소리로 뭐 구리 매매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의 시발점은 지난 6월 30일 상무부에서 이제 구리 수출입 안보 보고서를 백악관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일 7월 말일 날 사인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구리 관련된 물류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게 안보에 직결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나 트럼프는 오늘 구리 50% 관세에 사인을 하노라 라면서 당장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공고를 그냥 소셜미디어에다가 띄워버립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 구리 재련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관세 50%를 때려 맞는 중국의 구리 제품 중에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거는 전체 생산량의 1% 정도라 거의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구리 가격이 갑자기 곤두박질을 쳤을까요? 차트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 이게 구리 선물 주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폭포가 따로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곳의 싱크탱크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 섞인 리포트들을 내놓으면서 곧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막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그 시야가 좁은 해석입니다. 리포트들이 보면 전부 다 이상해요. 지금 이 구리 가격이 떨어진 이유를 알면 재미가 좀 있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7월 말에 발표되었던 제조 PMI가 뭐 낮았던 것도 한몫을 했지만 영국 런던에 있는 한 분석기관에서 내놓은 의견이 좀 재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특히 이제 구리에 대한 극적인 방향 전환을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지를 못했다. 이 부분이 약간 저는 이상했거든요. 자, 요즘에 막 미국에서 트럼프 보고 타코라고 놀리고 있죠.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뭐 이런 거의 줄임말인데 트럼프가 계속 강력하게 뭘 할 것처럼 하다가 물러나는 거를 조롱하는 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를 비웃었으면서 정작 투자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저질러 버릴 것에 배팅을 한다는 거죠. 고마 미국산 쓰라. 6월 중순 이후부터 트럼프가 이제 구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세를 매긴다. 이런 소식들이 좀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구리값이 천정부지 로 치솟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7월 초에는 구리 뭐 원료부터 시작해서 완제품까지 싹 다 전부 50%를 때린다 이런 발표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투자시장이나 구리를 이용한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구리를 미리 사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에서 이제 재고 선점이나 투기가 발생을 했고요. 근데 이게 막상 구리 관세를 까보니까 아주 일부에만 50% 관세를 때린 거죠. 자, 구리의 생산부터 완제품까지를 큰 그림으로 보면 대충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서 전체에서 이제
이제 실제 관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딱 여기입니다. 여기.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전체 반제품들 가운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량 겨우 1%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구리 중에서 미국산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중국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구리는 페루나 칠레 같은 이런 남미에서 수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국가 칠레와 페루는 재련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은 24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구리 생산의 44%를 처리할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25년도에 두 군데를 더 완공을 했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를 좀 미국이 먹고 싶은데 서로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미국이 이제 정련동 생산 그리고 반제품 이 분야를 키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딱 이 분야를. 정련 쪽은 이제 공급망 안보로, 반제품은 이제 일자리와 제조 역량 쪽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이 이런 거를 키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이제 구리 관련 공장과 재료를 과포화가 될 때까지 막 수신하면서 우리가 처치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선택이거든요. 자, 언제까지? 미국이 준비가 될 때까지.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정치인 트럼프의 생각이었고, 투기꾼들은 이런 방향을 이해하고 야, 우리가 어쩌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리 선물 시장에는 트럼프가 진짜로 저질러 버릴 거다, 여기에다가 배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런던 영국 거래소에서는 톤당 3,000불이 넘게 프리미엄이 붙어버리거든요, 구리가.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구리 관세 발표에서 정련동 얘기가 쏙 빠지게 되면서 런던 거래소의 프리미엄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은 떨어지고 뉴욕은 오르고 해가지고 미국과 런던의 가격이 비슷해진 거예요. 자, 이거를 계산을 대충 해보면 투기꾼들이 약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날리게 된 셈입니다. 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구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에서 발생한 손해도 물론 있겠죠. 자, 분명히 7월 초에는 이 전체에다가 관세를 때릴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요만큼, 전혀 의미가 없는 만큼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다가 호의적인 신호를 보낸 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중국은 이제 구리 재련 분야에서 24년도 기준으로 45%라는 이런 재련 과잉 상태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만 3곳의 신규 재련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돌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장 증설이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죠. 중국은 공산당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 결국 이 공장들이 망하거나 쉬는 게 이 중국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야, 중국에서 구리 수입한 나라들 진짜 각오해라, 이래 한마디만 딱 던져도 지금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그런데 7월 30일 날 발표는 사실상 이제 미국이 글로벌 구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거를 용인해 줬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덕분에 이제 중국의 태도도 약간 달라졌는데요. 확실히 이번 미중 무역 관세 협상은 좀 제대로 될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위태로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림 자체는 그리 위태롭지 않다. 오히려 모든 것들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림으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고,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던 이 알트코인 불장을 준비해도 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를 아직도 안 누르신 분이 있을까 싶긴 한데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Adiós.